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이죠.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이 갤럽 여론조사 미미하지만 일단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머지 지표는요 별로 좋은 지표가 없어요. 그러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특히 보니까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은 34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33입니다. 그런데 무당층이요. 이 갤럽에서는 항상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30% 육박하게 되는데 27%가 무당층이에요. 지금 이준석이가 이 바로 무당층을 보고 열심히 뛰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명미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그 다음에 대장동 재판 이 두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선 말이죠. 오늘 오전에 진행됐던 공직선거법 재판 이게 강규태 판사인데 야, 이 판사 이거 좌파예요. 전남 해남 쪽인데 물론 뭐 호남이라고 해서 다 좌파는 아닌데 지금까지 재판 진행 내용을 보면 좌파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요. 검찰은 이제 우리 편이잖아요. 변호인은 뭐 당연히 이재평이 편이고 검찰에 대해서 한 3번 정도씩이나 경고장을 날리고 있네요. 야, 이거 공정재판?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편파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이 됐는지 재판부가 뭘 가지고 거의 검찰에 오늘 이 서중 조사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불길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윤건영 재판이 오늘 이제 마지막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달이면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 근데 너무 늦었어요. 이게 뭐 이제서 1심 판결이 나오는데 윤건영 이거 배지 떨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서요 500만 원 벌금을 선고했는데 통상 500만 원 정도가 선고가 되면 100만 원이 넘어가요. 예. 자, 그래서 요 윤건영 관련 얘기도 하겠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뭐 매일같이 요즘 뭐 얘기를 열리죠. 법사에 열리죠. 뭐 매일 뛰어다니고 있는데 오늘 점잖하게 지금 내가 이 민주당에 지금 이제 이 탄핵안을 다시 제출했습니까? 이걸 보고 한마디로 점잖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이 탄핵과 관련된 입장문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윤 대통령 지지율에서 이제 살짝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시죠? 예. 최근 20주인데 뭐 최근 20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 이번 오늘 바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측 끄트머리 34에서 36으로 2%가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는 58에서 55로 떨어졌어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긍정평가의 1등 요인은 외교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경제 민생을 좀 잘 챙겨라. 이게 취약하다. 이러한 지금 이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쉬운 이 큰 도표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34에서 36, 그리고 58에서 55. 그래서 최근 지표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10월 달 세 번째 주서부터 60일을 정점을 찍고 지금 이제 이 10월 세 번째 주에서 11월 두 번째 주에 55로 6%로 지금 부정이 떨어지고 있고요. 긍정은 30%에서 36%, 6%로 올라가고 있다. 6%. 예.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정당 지지율은 어떠냐? 정당 지지율의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무려 3%가 올라갔어요. 이거 보이시죠? 우측 끝에 34에서 33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민주당은 1% 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재명이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갤럽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런 여론의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년 4월 선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거를 두고서는요. 여전히 지금 말하자면 심판론이 훨씬 더 셉니다. 심판론. 자, 그래서 이 심판론은요. 안정 심판론이요. 지금 여전히 46%고요. 근데 이제 46% 심판론이 2% 정도 약해졌어요. 40%에서 46. 그래서 요걸 보면 9월 7일 날 50%에서 정점을 찍고 심판론은 계속 약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당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 안정론, 지지론, 이건 높아지고 있어요. 37, 39, 40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견제 비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요거를 좀 손보기 위한 이 당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김포 편입과 관련해서도 보면 제가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 편입과 관련해서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는 해당자인 김포시 주민들의 이 찬성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데요. 긍정평가, 윤 대통령을 긍정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중에는 46%가 서울 김포 편입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41%가 긍정, 32%가 부정인데, 민주당의 경우는요, 80%, 민주당 지지자 80%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중도 성향, 내가 중도야, 이렇게 정치 성향을 밝힌 사람들 중에서는요, 62%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면 이 부정평가가 높게 된 이유는 김포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주민 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즉 김포 이외의 외지인의 생각으로 이걸 볼 필요가 있다. 예, 김포시 인구는요 지금 48만 명이니까 전국 우리나라 총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또 아주 뭐 참 기가 막힌 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보면 여전히 말이죠,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자기 장래 정치도자 뽑으니까, 이재명이 이런 인간이 21% 높아요. 이거 미치겠어요, 정말. 한동훈 장관이 13%, 무려 8%나 차이가 나요. 이러니까 재판만 지연이 되면, 너 판사, 너 나중에 내가 법무장관 시켜줄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과 홍준표가 4%, 이준석이가 또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야, 이준석이가 3%, 김동연이 안철수, 이낙연은 2%, 원희룡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야 뭐 제 권한, 제 능력 받기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이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정권 견제 여론이 높다는 거. 그래서 각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 이 정도로 이제 여론조사 내용은 말씀을 끝내고, 오늘 이재명이가 말이죠, 싹 손을 흔들면서 이 공직선거법 재판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야, 이거 빨리 이거 법정 구속해버려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은 틀려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판사가요, 강규태라는 판사인데, 이 인간이 말이죠, 71년생인데 전남 해남 출신이에요. 전남 해남 출신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이 굉장히 편파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단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다. 이미 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와 관련된 이 재판에서 오늘 말이죠,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재명이 재판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느냐, 요거를 제가 말씀을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서중조사를 했습니다. 서중조사. 그래서 이제 이 서중조사를 했는데, 서중조사를 하는데 증거만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걸 가지고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시비를 거니까 재판장이 맞다. 서중조사만 법대로 똑바로 하라. 경고장을 두세 번 날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재판 진행을 한 걸 보면 그동안에도 우리가 우려가 많았는데, 이 유창훈이 제2타, 유창훈 시즌2가 이게 강규태, 그 다음에 이 김동연, 이런 인간들이 시즌2, 시즌3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요, 서중조사라는 것은 뭐냐?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에서요,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갖고 증거로 채택된 거, 요거를 갖다가 법정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해가지고 이제 죄 혐의를 입증하려는 이런 취지로 진행되는 절차 중에 하나가 서중조사인데, 이 서중조사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핵심적으로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요, 2021년도 10월 20일 날 경기도 국감, 저도 이거 TV 본 기억이 나요. 예. 여기에서 이제 용도 변경 특혜 의혹, 이 문제에 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검찰에서 틀었어요. 딱 그랬더니 검찰에서 틀고 나니까 이 재생이 끝나고 난 후에, 그리고 재생이 끝나고 난 후에 이 검찰에서는 당시 이재명이 이제 뭐 국감장이니까 위증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방송으로 전부 생 중계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점, 그리고 생방송으로 널리 접하는 점 알면서도 허위 발언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죄의 질이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즉각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영상은 시청하는 것으로 증거조사가 끝나는 것이지 재차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의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부가 뭐라고 그럴까요? 화답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 좋은 지적이야. 딱. 그래서 왜 거기서 선서했다는 점을 부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인데 왜 주장, 설명을 하느냐. 서중조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대로 하라. 예. 서중조사는 증거만 보여주고 입증을 해주면 되는데 왜 설명까지 하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다시 이재명의 발언 배경을 설명하려고 다시 들었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이 또 시비를 해요. 재생 후에 다시 증거 서류인 것처럼 읽는 것은 증거조사 방법이 어긋난다.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자꾸 법에서 정한 서중조사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대로 둘 수 없다. 두 번째 경고장을 날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요. 4단계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발언의 배경을 또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판부가 뭐라고 하느냐? 그거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발언 내용 중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 이렇게 또 지적을 해요. 그게 검찰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재명의 발언은 같은 민주당 문진석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질문 취지에 4단계 종상향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취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 측에서는요.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이 어떤 것인지 공소장에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많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은요. 이 공소장에서 이재명이가 허위 발언한 것은 이거는 뭐냐. 이 피고인 즉 이재명은요. 마치 용도 변경의 혁신도시법상의 의무조항이 적용돼서 이를 근거로 변경하고 그리고 국토로부터 변경할 지시를 받았다.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는 협박도 받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 이렇게 공소장에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또 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행위를 특정해달라. 행위가 협박 직무유기라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조항 적용인지 또는 용도 변경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공소사실은 명확하게 기재됐다고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중요한 문제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 용도 변경한 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행위를 특정해달라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요거는 중요한 문제이니 즉답이 곤란하면 답을 해서 가지고 와라. 요렇게 또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요. 서너 차례에 걸쳐서 재판부가 이건 불공정 재판을 진행하는 산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요. 오늘 또 다른 그 공소사실인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제시실 때 몰랐다는 이재명 발언의 허위성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해외에서 골프까지 같이 치는 거 이거 쉽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공유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골프를 안 쳤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더라. 이재명이가. 자 그러면서요. 이거는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장이 김문기 처장과 그리고 세금으로 간 국외 공무출장 공식 일정을 이탈해서 비밀리에 골프를 쳤다는 것밖에 더 되냐.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해서 해외 골프 자체도 거짓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자 그러면서 김문기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점이 드러나면 대장동 비리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고 공직자로서 도덕성이나 지지율에 치명적 영향이 갈 것이라는 점이 이재명한테는 분명해 보였다. 따라서 이재명은 당선에서 이 부정적 영향을 우리의 번건 거짓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극히 옳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탄핵과 관련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한동훈 장관, 지금 이동관 위원장을 다시 탄핵했다는 거, 이거는 4.4 오입과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승만 정부 때 4.4 오입 개헌을 했지 않습니까? 요거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검찰의 이번 검사, 탄핵하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한동훈 장관이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장관의 지적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 4.4 오입 개헌이야. 지금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4.4 오입 개헌, 4.4 오입 추진, 4.4 오입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위해서 얘기한 건데, 오늘 이달곤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이달곤 의원이, 지금 이게
민주당 탄핵 소추안 의결해 놓고 지금은 철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 견해를 밝혀달라. 여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답변 내용을 보면은 법무부 소속 공직자도 탄핵 대상이 된다고 법무부 소속 공직자도 탄핵의 대상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다.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절차적으로 보면 민주당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절차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사사오입을 또 올릴 것이다. 예, 그게 굉장히 무리하고 있다. 요 점을 강력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사사오입 게임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절차적 부당성이 굉장히 문제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철회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문제에 관해서도요. 지금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런 조수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다. 그리고 검사 탄핵안 시도라는 것이 이재명 방탄 정치적 보복이라고 이 한동훈 장관은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정석, 그 다음에 손준성 탄핵 소추안 발의를 두고서는 이재명의 재판과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다. 예, 요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장관, 그래서 아까 사사오입, 그리고 검사 탄핵은 이건 수사 보복이다. 뭐 수사 보복밖에 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재명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거는 뭐 이 폐기한 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재발의가 가능해. 요 점을 윤재욱 지금 원내대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탄핵 재발의 지금 이제 12월 1일 날 다시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정부 여당에서 이거는 뭐 절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완전히 방통위가 쭉 다 이 수도판다는 겁니다. 방송 재승인과 재허가. 자,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사법, 가짜 편향 뉴스, 야당 이런 총선 승리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수사검사, 그 다음에 이동관 탄핵 재발의 요거는 민주당과 짬짬이가 된 것이 아니냐 국회 이 사무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 탄핵 이 개딸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지금 열불이 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 검사 둘은 이정석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정석 검사가 지금 받고 있죠. 예. 이 탄핵 대상으로 이정석 검사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손중성 검사는 뭐 다 아시다시피 고발 사직 의혹으로 넘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즉각 철회하라는 우리 제야 법조계들 그리고 이제 전직 검찰들 지금 검사들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현석 총장도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지금 이 가드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지금 민주당과 짬짬이 하고 있는 이 탄핵 문제 이거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뭐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방송법은 그야말로 가짜 편향 뉴스 이거 빨리 잡아야죠. 그래서 이 이동관 탄핵을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총선을 위해서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강규태 부장판사 아까 말씀드렸고 윤건영 재판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야, 윤건영 재판은 여러분들 저야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말이죠. 윤건영 재판은 2011년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때 윤건영이는 미래발전연구원의 기획실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회계 담당 직원 김한희 씨를 갖다가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동식진 혐의로 2021년도 11월에 백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돼 마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바로 김한희라고 하는 회계 담당 직원이 지금 이 윤건영의 제안에 따라서 국회 인턴으로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무늬만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54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윤 의원하고 100원호 의원 벌금 500만 원 명령을 내렸는데 윤 의원은 이제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다 1심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검찰은 오늘 500만 원의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500만 원. 자, 그래서 500만 원을 구형을 한 거예요. 구형. 그랬더니 이제 윤건영이는 철저히 부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윤건영이는 배지를 띌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검찰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이 범행의 본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에 쓸 돈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국회 인턴을 허위 등록해서 나라 돈을 편취한 것이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한희의 진술과 거래 내역을 살펴볼 때 혐의 입증 충분하다. 그리고요, 헌법 제46조에는 국회의원 청렴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누구보다 보여야 할 국회의원과 공익 복무에 나라 돈을 편취하는 이런 죄질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검찰은요, 공범으로 기소돼서 약식 명령이 확정된 백원우 전 비서관과 달리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변명과 같은 반성의 기미도 없다. 그래서 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자,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윤건영 그야말로 친문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어요? 이거 잘릴라도 얼마 남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재판정에서도 아주 전적으로 전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뭐 입만 열면 뭐 가짜뉴스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뭐 한둘이 아니니까요. 참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방송은 모두 마치겠고, 잠시 후 이어지는 제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